파묘 자체란 뜻은 그 자리가 좋지 않은 자리란 뜻이야. 아픈 사람이 줄줄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고요. 집안 대대로 암 환자들이 있는 집도 봤어요. 언젠가부터 기운이 짜단되고 수맥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묘를 관통하고 나서부터는 집안이 아픈 환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양지 바른 자리였는데 어느 날부터 음지로 바뀌어 땅이 썩거든요. 축축해져요. 그러면서 땅에서 냄새가 나. 그런 경우 산하고 산 사이를 도로가 관통하면서 수맥이 차단돼.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파묘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면 파묘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순수하게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파묘라는 뜻이 묘를 파다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선생님이 해보신 적이라든가 직접 보셨다든가 경험이 있으시고? 있죠. 근데 알아야 될 게 파묘 자체가 좋은 묘자리는 아니라는 건데, 묘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건데, 만약에 그 자리가 진짜 묘자리를 썼는데 안 좋았어, 그러면 파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묘자리가 안 좋은 걸, 이 자리가 안 좋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 썼다는 건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다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썼겠지. 근데 나중에 잘 살고 자리 잡고 보니 그 자리가 풍수적으로든 어떤 방향적으로든 우리 집안으로든 안 맞아. 그러면 파묘를 해서 묘를 옮기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묘 자체란 뜻은 그 자리가 좋지 않은 자리란 뜻이야. 좋은 자리인데 굳이 옮길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경우로 의뢰를 받으셨어요? 막 사람이 죽어나간다든가 아픈 사람이 줄줄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옮기고 싶지 않았는데 그 자리가 어떤 농공단지가 형성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자리는 좋았단 말이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돼. 그러면 거기가 사대가 있는 문중 묘자리였는데 어쩔 수 없이 준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드렸죠.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해서든 원치 않다든 묘를 파해서 옮긴다는 건 중요한 거니까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니까 한 대 한 대 따로따로 준비해서 날짜 정해서 옮겨서 안착해 드렸어요. 그럼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집안의 대주, 남자들 유지가 첫 번째예요. 장남이 1순위고 차남이 2순위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가 1순위인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면 장남이 1순위예요. 왜? 대몰림에서 이 기운이 넘어가는 기운이니까 노세에 가까운 아버지보다 한창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장남이 1순위예요. 그리고 큰 집이 먼저고 작은 집은 차후고, 큰 집이 모든 걸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아들, 딸 구별하지는 않지만 이런 문화에서는 아들, 장남이 1순위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팠을 경우에는 어떻게까지 아팠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집안 대대로 암 환자들이 있는 집도 봤어요. 형제가 총 6인가 5집인가 그랬는데 다 암이셨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살짝 뭘 봤는데 몇 자리가 안 좋다. 이게 초창기에는 괜찮았는데 언젠가부터 기운이 짜단되고 수맥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묘를 관통하고 나서부터는 집안이 아픈 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걸 파묘로 묘를 옮기는 게 맞는 건지, 지금에 와서 옮기면 다른 자리로 옮길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뭐 요즘에 말하는 다가쪽 한꺼번에 있는데 어디죠? 낙골당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수목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평생 좋아했던 강가에 유골을 뿌려주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의논을 해서 좋은 날 태기를 해서 장남 위주로 태기를 해서 묘를 해가지고 화장을 시켜서 낙골당으로 모셔드렸죠. 그러면 수맥이 흐른다고 하셨잖아요. 수맥이 흐르는 거 말고도 나무 뿌리가 치고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햇빛이, 그 전에는 햇빛이 잘 들었는데 앞에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어. 요즘은 많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양지 바른 자리였는데 어느 날부터 햇빛 받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음지로 바뀌어. 그러면 땅이 썩거든요. 축축해져요. 그러면서 땅에서 냄새가 나.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예전에는 그냥 산이었는데 요즘은 막 도로가 뚫리잖아요. 뚫리면서 산하고 산 사이를 도로가 관통하면서 수맥이 차단된 거야. 그럼 그 전에는 살아있는 땅이었는데 지금은 죽어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수맥이 뚫리면서. 그러면서 그 전에는 일도 괜찮고 집안도 무탈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차츰차츰 가세가 기울어져. 혈기를 잃고, 그 전에는 괜찮았어. 근데 왜 갑자기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없던 도로가 생겼거나 없던 아파트가 막 생겼거나, 그런 경우들이 요즘은 정말 많다는 거. 그리고 우리 그 어디야,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그
그 묘 앞에 맞은편에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12층 이상 지면 경관을 원래는 문화재법에 걸리는데 아파트가 그 이상 올라가가지고 이걸 잘라야 된다고 뉴스에도 나온 적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거든. 이게 나 살고 있는 것도 전원주택 단지가 생겼다고 해서 분양을 받고 싶어서 갔는데 전원주택 단지 마지막 라인 산끝 라인에 묘가 7개가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묘가 반쯤 내려왔어요. 묘봉이.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석축을 했으니까 안에 있는 관은 내려오지 않겠지만 묘봉이 반쯤 내려왔다는 건 우리 집 지붕이 반쯤 흘겨갔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묘봉은 집으로 따지면 지붕이니까. 지금 거기 분양 하나가 뭐요? 아예 안 돼서 다 빈집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어. 이 무속을 안 믿고 싶고 이런 걸 안 믿고 싶지만 그런 경우도 정말 많고 그런 사례들도 진짜 많다는 거. 조심스러운 거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밤에 봐야 되겠다.